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내에서 지금 무한 폐렴으로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중국에 대한 대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몇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폭격이 있어서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2011년 5월 2일날 넵튠 스파이 작전으로 약 10년 만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성공을 했죠.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민에 대한 보복이 있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죽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개척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앞마당에 와서 자기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미국 국민들의 특징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전사자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58,315명이고 부상자가 30만 3,644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전사자가 36,574명이고 부상자가 10만 3,284명이라고 집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하루에 약 1,000명씩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죠. 최근 홍콩에서 미국으로 탈북한 앤니먼 박사,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만 또 신문에 기고도 했습니다만 앤니먼 박사가 여자입니다. 이 앤니먼은 중국 칭다오 출신으로 홍콩대 전염병 연구소 바이러스 연구센터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고 지난 4월에 미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지난해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조기에 식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그 위험성을 당국에 경고했으나 신변 위협을 느껴 미국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는 폭스뉴스에서 인터뷰를 했고 지난번에 일부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바이러스 연구를 했던 장 교수라는 교수도 있고 장 교수와 그 장 교수 연구팀이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 간의 전염성이 위험하다고 중국 정부에 보고를 하니까 중국 보건당국이 장 교수의 연구 자료를 압수하고 즉각 연기 서열을 그 자료를 조작을 해가지고 WHO에 가짜 연기 서열 분석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은폐를 시도했다고 앤니먼 박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 박사가 연구팀과 같은 시기에 관련 사실을 연구 중이던 앤니먼 박사 역시 연기 서열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의 인공 제조, 인간 간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은폐의 압박과 신변의 위협이 시작돼 가지고 홍콩을 탈출해서 미국 망명을 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의 보호를 받는 앤 박사는 지난번에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소에게 사슴의 머리, 또 토끼의 귀, 원숭이 손이 달려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중국 정부가 인간에 감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바이러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규모 감염 사태로 인해 미국 내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 홉스킨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7월 31일 현재 미국 내 누적 사망자는 15만 713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현재 미국 내 확진자는 442만여 명에 달합니다. 매일 약 1,000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우여회가 7월 31일 보도를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30일 2분기 국내 총생산 1분기에 비해서
32.9% 폭락했다고 발표를 했죠. 이 기간 감소폭은 마이너스 9.5%로 이전 분기 마이너스 5%에 의해 크게 추락을 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8.3%를 훨씬 뛰어넘는 감소폭이다 라며, 이 같은 수치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실시된 봉쇄 조치의 영향을 보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7월 31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 성인 73%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47%였고, 지난 2018년에는 60%, 2019년에는 66%, 2020년 올해는 7월 31일 현재 73%, 이렇게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국 사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중국에 대한 억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64%가 중국이 초기 대응을 잘못을 지적했고, 78%는 글로벌 팬데믹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인 절반 이상이 경제관계를 해치더라도 중국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쟁을 했으라도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의 신장 지역 인권 탄압과 관련자들의 제재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고, 중국의 자국민 소수민족 탄압은 세계의 오점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공의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전 세계의 노력을 이끌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미 재무부는 31일 중국 신장 생산건설 명단이라는 준군사 조직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고강도 제재 조치를 발표했고, 이들의 해외 자산 동결과 금융 거래 금지, 미국 입국 금지 등을 선언을 했죠.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모든 나라가 중공의 자국민을 향한 극악무도한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대응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 세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민주화운동가 웨이징성은 오택동 시절에 홍위병이었는데 천안문 사태를 목격하고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 내에서 중국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내 정치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중국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번에 중공 외교부가 자국민 93%가 공산당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93%는 강요를 당해가지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며, 너네들이 말하는 93%의 7%는 약 14억 인구 중에서 1억 명이 중공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말대로 93%가 지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7%는 중공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억 명의 중공이 저항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하고, 나는 40년 동안 중국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왔다라며,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공의 폭정을 막지 못하면 중공이 세계를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미국 공화당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미국 민주당의 공감대를 얻은 발언이라며, 앞으로 미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공의 사악함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전에도 말을 했습니다만은, 월남전에서 싸워서 사망한 인구보다, 한국전에서 싸워서 사망한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지금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중공의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가고 있고 공황 사태에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중국 공산당들의 뒷돈을 받은 작자들이 있죠. 이 자들이
뭐 말 엉덩이만 붙어서 가도 중국 큰 산에 중국에만 가면 된다는 이런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도 좌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존 바이든도 역시 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시 민주당 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지금 현재 미국 여론을 볼 때 73%가 중국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존 바이든이 중국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전 국민 73%가 중국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미국은 자국을 위해서 일하는 국가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국익에 우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국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켠 것은 중국이 그동안 우한 폐렴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다 퍼뜨린 것이 이제 완전히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이번 우한 폐렴에 대한 그 약 한국 돈으로 10,000몇천짜리 그 약만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미국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소리라고 했는데 미국 의학계 모두가 그 약만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미국 내에 있는 좌파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좌파들이 이번 우한 폐렴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를 이용해 가지고 제약회사와 빌붙어 갖고 돈을 대서 여기에서 이 약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곧 임상 실험을 지금 3만 명 이상을 했고 곧 많은 약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중국인들이 이 약을 이 제조 과정을 스파이를 통해서 빼내려고 하다가 들킨 적도 있죠. 그런데 실상은 이 약이 한국 돈으로 하나 약 한 2만 몇천 원, 3만 원 정도면 사 먹으면 매일 먹으면 괜찮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들이 이 약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으면서 지금 급격하게 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약회사들과 중국에 돈을 받은 이 제약회사들과 미국에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남한 내에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이 제약회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미국이 지금 현재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이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전략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중국의 핵 잠수함 기지를 지금 방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도 최근에 한 명도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남한에 탈북했던 20몇 살의 젊은 청년이 개성을 넘어가 가지고 개성공단에서 그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 며칠 뒤에 김정은이 노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할 때 거기에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북한 역시도 지금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남한에 갔던 탈북자가 가져온 것이라고 은폐하기 위해서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국제 관계가 돌아가는 과정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번 8월달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도 이번 8월에는 뭔가 조치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은 미국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핵미사일은 만약 북한이 미국에다 핵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한 방으로 미국 전역이 다 사라지고 없다면은 모를까 그 한 방만 맞고 상대가 반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갔을 때 그 핵무기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한 방 맞고 자기들한테 두 방 더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라면 절대로 그 핵무기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같은 나라는 얼마든지 북한을 단숨에 불과 30분이면 완전히 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재반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절대로 없습니다. 무엇으로 재반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핵무기 한 방을 맞고 재반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핵무기 국가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반격을 할 수 없는 그 나라가 핵무기를 가진 것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 그렇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아니고, 뭐 최근 정경도가 북한 핵무기를 우리 군사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비대칭 전략, 핵무기는 그 어떤 무기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경도는 우리의 국방력으로 핵무기를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막을 수 있다면 정경도 역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국민한테 소상히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얼빠진 정경도 국방부 장관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습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너무 떴고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혹시나 또 우한폐렴이 창궐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고 제 방송을 널리 많이 퍼뜨려 주시고 제 방송에 앞으로 좀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